시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1위가 웅진에너지, 2위 태광산업, 3위는 웅진케미칼, 4위 영풍, 5위 하나케미칼이 되겠습니다. 2에서 5%까지 상승 흐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웅진 쪽을 또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거의 대장인 코웨이가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좀 저가 밀렸던 부분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거 팔리면 이제 나중에 그때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털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아직은 뭐 감자라든지 증자, 출자 전환 얘기가 구체화돼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불확실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시기상으로도 한 두세 달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풍은 오늘 고려아연도 괜찮고요. 금값이 뭐 강하게 반등까지는 안 나왔는데 역시 뭐 단기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저감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한 3분기 실적 관련한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되는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어제부터 뭐 괜찮았던 주가 흐름인데 오늘 골드만삭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거의 이제 기관과 반대로 한 10거래일째 사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PBR이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뭐 이런 매력을 놓고 좀 매수 들어오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역시 한 배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한 0.7배 정도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상승폭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거의 8% 가까이 장 초반에 좀 밀어 올리다가 지금은 4% 정도로 상승폭을 낮춘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안랩이네요. 4%대 오름세, 2위 크레듀, 3위 크루셜텍, 4위 서부T&D, 5위는 중국 SNC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인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철수 테마가 일제히 좀 빨간불이 들어오던데요. 네네. 안랩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3위선, 뭐 7위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평선 상으로. 그런 이평선에서의 어떤 그 반등 기대감을 보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성 종목군 내에서 정친 테마주가 뭐 아가방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요. 뭐 박근혜, 뭐 안철수 다 테마주들, 문재인 테마주들이 단계 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격 부담이 없는 선에서 트레이딩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요.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 교육 관련주도 크레듀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데요. 실적들은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 보면 일부 종목들 업체 제외하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0.15% 정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3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쪽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녹십자입니다. 6% 가까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위가 NHN, 3위 세아베스트, 4위는 삼성엔지니어링, 5위가 부강약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녹십자, 이 어닝 쇼크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NHN 역시 정부 정책,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예, 녹십자는 한 14만 원대부터 17만 원 선까지 아주 강하게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4%, 5% 정도 작년보다 줄어서 나왔다는 점이 좀 악재 요인인 것 같고요. 3, 4분기 관련한 우려들이 그대로 좀 오늘 주가 급락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NHN은 정부 규제 얘기, 웹보드 게임 관련한 그 규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심리적으로 뭐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NHN 밀리면서 같이 다음도 끌어내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조회 공시 들어갔는데 사실이면 얼른 공시해서 뭐 밝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0억 달러 정도 추정 보도 나왔었는데 2조 원이면 좀 큰 규모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한 17% 영업이익은 줄어서 나왔는데 수주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고 그러면 좀 하단은 지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싶고요. 그리고 부강약품은 최근 테마주 내에서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이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부강약품은 뭐 실적 기대라든지 그 신규 제품
뭐 임상이라든지 출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단기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 항암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단기에 주가를 견조했던 부분이 오늘 좀 밀려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제약주들이 다 함께 올랐다면 이제는 네, 또 실적에 네. 따라서 좀 차별화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하락하는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요. 1위가 AP시스템 7% 가까운 하락입니다. 2위 주성엔지니어링, 3위 JC, 4위 3S, 그리고 5위가 네오이즈게임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일단 AP가 어제 이제 하한가 쳤었고요. 오늘도 좀 안 좋은데요. 네. 일단 그 기술 유출 관련해서 뭐 회사 쪽에서는 다 준 거 아니고 그 살짝 맛만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뭐 진위는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 심리가 좀 가중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이런 기세면 글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호가도 얇고 해서 뭐 큰 규모 물량 나온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고 신용이 또 한 7.9%나 되네요. 그래서 네. 신용 시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선절매까지 나오면 좀 더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고 추세도 보면 이게 회사가 완전 역배열 등간격이네요. 그래서 단기에 기술적으로 반등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분위기 모양새가 좋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4,500원까지 보냈다가 올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유상증자 단가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역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아까 그 이제 그 NHN 규제 관련한 것들이 좀 규제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이제 뭐 사행성 이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규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심리를 좀 꺾어버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다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서 JC도 같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웅진케미칼이네요. 2위 웅진에너지, 3위 두산인프라코어, 4위 LG유플러스, 5위는 SK하이닉스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웅진케미칼은 거래량 100만 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분석들 네, 할말 나오고 많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 완전 쇼크했었습니다. 네. 쇼크. 근데 주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쇼크면 뭐 한 7, 8%, 뭐 한 10% 급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또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견조한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3분기에 7.4% 하고 4분기에 한 7.8% GDP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대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그 제조업 지표 보면 그러니까 진폭이 2008년도에 컸었다가 2010년도, 9년도 좀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추세는 우하향인데 진폭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지표를 해석하면 상당히 그 진폭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지는 전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기대감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견조했던 것 같고 또 주택 지표가 미국 쪽에서 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인프라코 하단을 좀 견고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플러스가 계속 그 기관 매수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 60만 주, 그저께는 거의 20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사실 뭐 아주 크다 할 수 없는데 한 종목 대비로는 상당한 큰 수급이었던 것 같고요. 그 큰 수급 때문에 계속 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도 3일 만에 또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네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겠죠. KT만 소폭 약보권인 것 같고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LP시스템입니다. 2위 동양시멘트, 3위 주성엔지니어링, 4위 인프라웨어, 5위는 한국토지신탁이네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뭐 종목이 아까 하락이랑 겹치는 쪽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인프라웨어는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디오텍이랑 인프라웨어 연결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크게 단기에 이제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빼고는 그 회사의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신탁 오늘 잠깐 좀 볼까요? 네. 종목들이 겹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토지 신탁은 제가 잘 보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밸류가 PBR이
한 배, 1.2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퍼가 이제 6.9배 수준인데 사실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PBR이 1.2배면 아주 뭐 저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느낄 만한 단가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는 아주 이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좀 주의를 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순위권에 없던 종목들 네. 가운데 눈에 띄는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특이하게 그 철강주가 좀 괜찮네요. 네.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오늘 이제 실적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한 25% 줄어들어서 한 2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고려아연, 또 동국제강, 포스코 이런 쪽이 괜찮고, 아까 그 하나케미칼 말씀드렸는데 철강화학 쪽으로도 일부 좀 매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랑 현대위아랑 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심리 싸움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많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아주 안 좋거나 그 애플 관련 소송에서 어떤 악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거의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강하게 누가 매도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거의 뭐 연간으로 한 20조 넘게 순이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만 하면 싸죠.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는 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종목은 실적주 위주로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특징 살펴봤습니다. 시험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